네,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환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가. 네. 네, 바이든 당선인으로서 이제 첫 연설 주요 내용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예, 이제 드디어 당선인이라고 부르네요. 네. 네. 46대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첫 연설 주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델라웨이 주에 있는 자택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는 그걸 좀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주요 전반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통합입니다. 네. 통합인데 그 안에서도 근데 분명히 또 메시지 차이는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미합중국은 분열이 아닌 단합을 하겠다고 내 스스로 약속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진짜로 존경받는 리더 국가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지난 4년 동안은 그렇죠. 존경받지 못했다는 그런 역설적인 네. 뉘앙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네. 예. 그다음에 이 메시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50% 국민이 있다. 근데 그 50% 유권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메시지는 상당히 좀 이게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음 메시지도 비슷한데 나는 민주당원이 이제부터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장도 상당히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부터는 좀 현실적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당선 후 해야 될 일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전문가 그룹을 월요일 날 바로 임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코로나19에 강력 대처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당히 반길 만한 메시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세 가지 전투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러스하고의 전투에 승리할 거고 두 번째가 잘 살게 만드는 전투에 승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을 담보하는 전투에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선거대책본부도 이제 당선자니까 해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나의 당선자로서 일정은 성당 미사였습니다. 성당 미사를 가서 아무래도 독실한 캐톨릭 신자니까요. 근데 그 성당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미리 먼저 좀 일찍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네. 아니 뭐 이 연설대로는 사실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말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까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정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패배를 뭐 조심스럽게 당선 이런 얘기는 안 했다 하던데 어쨌든 간에 세계 주요국 반응도 궁금하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늘 갈등 중인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정말 좋은 궁금하네요. 질문이에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재빨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국가는 어디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내고 뜸들이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게 지난 4년 동안의 미국하고 관계를 좀 짚어볼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서방의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재빨리 축하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생각보다 빨리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트럼프 4년 집권 동안 상당히 고생했잖아요. 네네네. 바이든 후보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네네. 계속 공격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네네. 이제 고생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하나 좋은 게 우리는 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나라였다라고 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슬로베니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네.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슬로베니아는 사실 선거파기 3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성공 축하 메시지를 보낸 나라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한국도 계속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미국하고 원래의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내지 않은 나라는 어디냐 네. 하면은 브라질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처럼 지난 4년 동안 친 트럼프 정책을 네. 펼쳐왔던 국가들은 아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무슨 이유의 전쟁 안에 아직까지 축하 메시지를 네. 보내지 않았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 관심이 있는 중국인데 중국도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중국이 좀 더 낫다. 네. 근데 그 우리 정치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낫지 않나? 동상 갈등을 벌이는 트럼프보다. 네. 그게 아니고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은 대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많은데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표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는 안티 차이나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펼치거든요. 원래 의혹은들을 계속 확보하고 국제기구 내에서 세력 확장을 통해서 자기 편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적하고 싸우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훨씬 동맹국을 많이 확보하고 다수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스타일이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바이든이 포린 어페어라는 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그 네. 기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의 무작정 그 보호 무역주의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전통적인 우방들하고 힘을 합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거든요. 예. 그 기고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 할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이네. 그러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뭐 멜라니아 여사, 이번카 트럼프에게 관심이 정말 많이 쏠렸듯이 바이든의 여인들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에게도 상당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당선 연설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만 네. 바이든 후보보다 네. 네. 바이든 당선자보다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예. 연설이 그걸 훨씬 많이 나와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멋있게 보이던데요. 그 연설 내용도 물론 아까 음. 바이든 당선자도 감동적이었지만 네. 이 여성 부통령 이 당선자 연설 내용도 여성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네.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나는 첫 번째 미 합중국의 여성 부통령이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오늘 밤 나를 보고 모든 미국의 소녀들이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인 우리 어머니가 19살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민 왔을 거라고 네. 생각한다. 이렇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네.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아닙니다. 자메이카 흑인이 부친이시고 네. 그리고 인도계 모친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블랙 에이시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 네. 블랙 에이시안 여성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건지 약간 또 몸을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통령이 되고 싶냐고 하니까 저는 오바마 시절에 바이든 부통령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네. 늘 충성심과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바이든 부통령처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낮추더라고요. 네. 굉장히 상황 판단이 그런데 대통령 지금 부인은 당연히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네. 그럼 이 부통령의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 합니까? 모르겠네. 원래 세컨 레이디였거든요. 아. 부통령의 남자라고 봤을 때 예. 부통령의 부인은 세컨 레이디, 네. 퍼스트 레이디, 세컨 예. 레이디였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세컨 젠틀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컨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퍼스트 젠틀맨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렇네. 예. 그러게요. 근데 우리 영부인 네. 질 바이든 네. 여사도 원래 그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 할 때 그때 최초의 투잡 세컨 레이디였거든요. 나는 부통령 부인이라는 그 직무도 있지만은 네.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네, 네. 않겠다고 해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학 박사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잡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잔잔한 감동. 오늘도 연설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네네. 이 후보 그 시절에 이 그 선거 홍보 영상이 있잖아요. 네. 보통 가족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질 바이든 부인이 그 홍보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감동이던데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첫 장남인 보 바이든이 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3일 동안 집에서 울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딱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국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러 네. 묵묵하게 집을 떠난 남편인데 나는 남편이 그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이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는 다 불법이다, 아니다, 그렇고 재판도 한다고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미국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까지 선거
규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 놓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당선자와 또 낙선자가 인정을 했을 뿐이에요. 네. 나는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근데 이번에는 그 승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만드는 거. 아직 엄밀히 말하면 당선인 신분은 아닙니다. 네네. 남아 있는 절차는 첫 번째 선거인단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의회에서 그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방의회의 상원의 의장인 부통령이 이제 공식 선출 선언을 합니다라고 땅땅땅 네. 때려야 당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은 절차인데 네.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투표를 언제 하느냐? 12월 14일 날 합니다. 1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12월 14일이더라고요. 즉 한 달 후에 선거인단이 모여서 진짜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12월 23일까지 연방의회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1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승인합니다라고 의회 승인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선출을 선언합니다. 그게 1월 6일입니다. 네. 그럼 1월 6일이 돼야 정식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 절차하고 관계없이 원래 그 관례에 따라서 인수위를 꾸리고 각종 뭐 인선 같은 걸 발표를 하고 정권 인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보고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지급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미국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4,000여 곳의 임명직 중에서 한 1,000곳 정도는 상원의 인준이 빨리 네. 필요하거든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는 2달 반 동안 잘 협조가 돼야 됩니다. 현 정부하고. 네네. 근데 소송하겠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네. 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한 2달 반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하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의 관례를 예. 이런 네. 여론에 따라서 미국은 또 국내 여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나라잖아요.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다르고 오늘 또 측근들의 행동이 벌써 다르다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공화당에서도 무슨 뭐 트럼프한테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요. 아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 계속 막 연설하면서 이건 잘못된 투표다 막 하는데 아예 그냥 보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들을 필요 없다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미국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미국이죠. 굉장히 예. 놀라웠고. 보고 있으면 한편의 리얼리티 쇼를 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상황 좀 살펴봤고요. 유럽연합의 스마트 도시 발전 프로젝트의 부산이 멘토 도시로 선정 참여 또 선진 도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사실 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네. 됩니다. 예. 유럽연합은요. 그 상당히 27개 나라 연합이니까 앞서 있는 도시들이 있고 네. 동유럽 이런 국가들 보면 좀 그 뒤쳐져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있는 도시들이 뒤쳐져 있는 도시들한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우리 코로나에 대응 잘하는 그런 선진 도시들이 네, 네. 좀 대응이 늦고 그런 도시들에게 많은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이렇게 좀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프로젝트에 해외의 다른 도시들도 참여를 시켜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토론토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네. 그런데 이번에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은 이제는 유럽에 있는 100개 도시들에게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100 ICC거든요. 네. ICC가 인텔리전트 시티입니다. 네. 좀 이게 지능형 발전한 도시. 네. 그리고 100개의 도시를 선정해서 지능형으로 발전하라. 해외 선진 도시들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부산이 선정됐어요. 야. 그래서 그건 상당한 쾌거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 네. 그런 부산은 유럽의 도시들에게 노하우 같은 스마트 시티 네. 노하우를 알려주는 네. 그런 멘토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야, 네. 뿌듯하네. 뿌듯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상상